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교재로 진행하기 전에 공책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동사 형태 소개 영상에서 타임라인 이렇게 쭉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눠서 동사 형태를 설명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크게 사실과 생각으로 나눈다고 했고요. 사실은 또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비동사의 동사 형태는 크게 상태를 나타내는 거, 상태 진행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상태 완료를 나타내는 거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과거에도 했고, 미래도 할 것 같은 거, 그리고 행위 진행, 행위 완료, 행위 완료, 진행으로 나눠서 설명할 거라고 했어요. 이 생각을 좀 밑으로 갖다 붙일게요. 그리고 생각은 또 크게 조동사, 가정법, 바램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조동사는 또 이렇게 5개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미래, 그리고 허락, 가능성, 능력, 의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과거의 동사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생각 파트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생각 같은 경우는 총 7개의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과거의 생각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 하나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거 생각은 이렇게 가능성, 가정, 아쉬움, 후회, 바램, 계획, 반복 이렇게 나눠봤는데 근데 각각의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우리가 벌써 다 배웠습니다. 근데 혹시 이번 영상을 제 첫 번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좀 잘 이해하고 싶은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떤 영상을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과거 가능성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 영상 중에 가능성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되고요. 과거 가정을 잘 이해하시려면 현재 가정법 영상이랑 조동사 영상 그리고 과거 동사 형태 영상도 다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쉬움, 후회, 바램 같은 경우는 현재 가정법 영상이랑 과거 동사 형태 영상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 부분 잘 이해하시려면 조동사 미래 영상 그리고 의무 영상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반복 부분 잘 이해하시려면 조동사 미래 영상이랑 완료와 완료 진행 비교해 놓은 영상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능성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표는 현재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도 보여드렸어요. 현재 가능성 이야기할 때는 이 현재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은 과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과거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현재 가능성 영상에서도 과거 가능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려드리긴 했는데 자, 과거 가능성은 형태가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형태로서 동사가 너무 길죠. 그래서 반복해서 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it rained last night 이라고 하면 어젯밤에 비 왔어 라는 정보예요. 사실 전달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100%비 온 것 같은데 라고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must have PPA 형태로 쓸 수 있어요. It must have rained last night. 참고로 과거의 가능성 잘 이해하시려면 현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퍼센테이지로 나눴을 때 높은 순서로 must, should, can, could, may, might를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과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에서는 사용됐던 should와 have pp가 함께 사용돼서 should have pp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뭐뭐 했었어야 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용되지 않은 형태예요. 그리고 현재 가능성에서는 사용되는 조동사 can도 can have pp의 형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런 형태가 문법에 없어요. 자, 그 다음은 could와 have pp가 합쳐져서 could have rained라는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t could have rained last night 이라고 하면 어젯밤에 비가 왔을 수도 있지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젯밤에 비 왔을 수도 있을걸? 이라는 약한 추측으로 넘어가면 may와 have pp를 함께 사용해서 it may have rained last night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하게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조동사 might를 사용해서 it might have rained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문도 가능하겠죠. 그냥 it didn't rain last night 이라고 하면 어젯밤에 비 안 왔어. 사실 전달의 의미만 있어요. 근데 어제 100% 비 안 왔어 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동사인 must 뒤에 not을 붙여서 it must not have rained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should인데 should have pp와 마찬가지로 영어 문법에서 shouldn't have pp 형태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얘는 과거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과거에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X자 치고요. 그리고 다음 표현은 어젯밤에 비 왔을 리가 없는데 라는 느낌으로 it couldn't have rained가 있고 it can't have rained가 있어요. 자, 긍정문에서는 조동사 can과 have pp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문에서는 couldn't have pp를 조금 더 강조해서 세게 말한 느낌으로 can't have pp의 형태로 사용돼요. 그리고 어제 비 안 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하게 나타내고 싶으면 may, might 활용해서 it may not have rained last night 또는 it might not have rained last nigh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현재 가능성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과거 가정입니다. 과거 가정을 잘 이해하시려면 현재 가정법 그리고 과거 시제 동사 형태 영상 그리고 조동사 과거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 가정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봤어요. 하나는 과거 가정, 과거 결과 나머지 하나는 과거 가정, 현재 결과 이거 타임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가정, 과거 결과는 과거에 이랬다면 그 결과로서 과거에 이랬을 텐데 느낌이에요. 근데 과거 가정, 현재 결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랬다면 현재에 이럴 텐데 느낌입니다. 자, 근데 과거를 가정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현재 가정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불가능한 거를 가정할 때 과거 시제를 쓴다고 했어요.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현재 불가능을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거 가정은 과거에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의 불가능은 과거를 땡겨와서 썼기 때문에 과거의 불가능은 더 과거에서 땡겨서 써야겠죠. 제가 이전에 설명은 드렸어요. 과거에 두 개의 행위가 있을 때 그 순서 상관없이 둘 다 과거에 그랬다 라고 나타내고 싶으면 그냥 동사 뒤에 ed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주는 거. 근데 과거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난지 말해주고 싶으면 대과거라는 개념을 넣어서 had pp 형태로 써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가정할 때 사용하는 동사 형태는 had pp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과거 결과, 현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 화살표를 의미하는 조동사 will을 써주셔야 되는데 가정 자체가 불가능이죠. 그러면 그 결과도 불가능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 결과, 현재 결과 이야기할 때는 will에 과거 시제인 would를 써줍니다. 과거 결과나 현재 결과나 조동사 과거 시제 would 쓰는 건 동일한데 형태가 달라요. 왜냐면 과거 결과라고 하면 과거에 대한 현재 내 생각이죠. 과거 가능성에 대한 현재 내 생각 쓸 때 어떤 형태 썼어요? 조동사 have pp 형태 썼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 결과를 표현할 때는 이 화살표를 의미하는 조동사 would와 have pp 형태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would have pp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현재 결과 같은 경우는 현재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동사 would와 함께 조동사 썼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자, 방금 이 설명 이해하셨으면 과거 가정법 다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도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야겠죠. 과거 가정, 내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이거 영어로 If my first love hadn't faile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첫사랑에 실패 안 했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는 실제로 실패했는데 과거에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불가능이에요. 과거 시제에 대해서 불가능한 거 이야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대과거 had pp 써줘서 hadn't failed 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과거 결과 20대에 결혼했을 텐데 과거에 대한 내 생각이죠. would have pp 형태로 I would have got married in my 20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첫사랑에 실패 안 했으면 현재 결과로서 지금 네 또래 자식이 있을 때는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나타내는 조동사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서 I would have a kid your ag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재 가정법에서 제가 도치 알려드렸습니다. 도치라고 하면, 자, 이건 공책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현재 가정법에서 if 주어 동사 형태에서 도치가 일어나면 보통 if절 if 생략되고 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뀐다고 했어요. 과거 시제 가정법에도 룰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위에 거 지저분하니까 밑에 걸로 보여드릴게요. If my first love hadn't failed. 자, 여기서 if 생략하고 주어랑 첫 번째 동사 자리 바꾸면 도치 일어나겠죠. 그러면 had my first love not fail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과거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의 바램이에요. 자, 뭐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한 거 후회해 라는 표현이에요. 후회하다 라는 동사는 regret이에요. 어떤 행동한 거 과거에 후회 할 때는 이렇게 동명사가 명사로 들어와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은 거 후회해 라는 표현은 I regret eating so much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뭐 했었으면 좋았을 걸, 뭐뭐 안 했었으면 좋았을 걸. 불가능한 거에 대한 바램입니다. 요때 동사 wish 써주고 이렇게 대절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방금 과거를 가정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에 불가능한 거는 과거 시를 쓸 수 있지만 과거에 불가능한 가정은 한 번 더 가서 대과거 had pp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I wish 주어 had pp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부정문은 그냥 첫 번째 동사 뒤에 not 붙이면 됩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볼게요. 20대에 더 많은 돈을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ish I had saved more money when I was in my 20s. 요것도 나눠보면 I had saved more money when I was in my 20s.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예문은 SNS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영어로 바꾸면 I wish I had not wasted so much time on social medi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긴 건 또 나눠볼까요? I had not wasted so much time on social media.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wish 그리고 had pp 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뭐 했어야 했어, 뭐뭐 안 했어야 했어. 요거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죠. 그때 했어야 했어, should have pp.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어, shouldn't have pp. 요건 자주 이야기 드린 거니까 바로 예문 볼게요.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었어야지. 영어로 바꾸면 You should have called me before coming over. 그런 말은 안 했었어야 했어. 요거는 I shouldn't have said such a thing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밑에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별거 아니고 should have pp의 부정형은 풀어서 쓰면 should not have pp인데 첫 번째는 should not을 줄여서 shouldn't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not have를 줄여서 not have로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포멀한 형태는 줄이지 않은 should not have pp예요.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shouldn't have pp도 사용되고 should not have pp도 사용되는데 이 둘을 비교했을 때 not have가 조금 더 구어체의 느낌이 납니다. 이 should not have pp의 예문은 경고 사인을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입니다. 이거 영어로 바꾸면 You should not have ignored the warning sign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도 동사의 형태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은 거니까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이까지가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바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였고요. 자, 그 다음은 과거 계획이에요. 이것도 뭔가 많아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세트는 뭐뭐 하려고 했는데 안 했을 때 또는 뭐뭐 안 하려고 했는데 했을 때. 전 약간 의식 박약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예문으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바빴어. 결국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I was going to call you last night but I got bus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I was busy 라고 하면 그냥 바빴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I got busy 라고 하면 got이 get의 과거 시제죠. get은 저는 볼 때마다 변화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동의 느낌도 받아요. 어떠한 상황이 됐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바쁘게 되었다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 그 다음 예문은 클럽에 안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갔나 봐요. 이거는 영어로 I wasn't going to go clubbing, but I changed my min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은 주어가 I일 때 많이 써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확률이 높거든요. 보통 주어가 I이기 때문에 I was going to, I wasn't going to를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구어체로는 I was gonna 또는 I wasn't gonna 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어, 뭐뭐 안 하기로 되어 있었어. 의무 영상에서 알려드리긴 한 표현입니다. be supposed to. 근데 우리 지금 과거 이야기하고 있죠. 비동사 자리에 was 또는 were를 넣어서 was, were supposed to 또는 wasn't, weren't supposed to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예문으로 볼게요. 오후 3시에 그 사람 만나기로 했었는데 취소됐어요. 두 가지 일이 있었네요. I was supposed to meet her at 3 p.m. but she cancelled. 그리고 부정문. 그 소식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말했나 봐요. 이건 영어로 You weren't supposed to tell anyone about the new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예요.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이렇게 사용됐을 때 조동사 will과 같은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제일 때. 자, 현재 시제일 때 이런 형태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죠. 비동사 to 부정사의 과거 시제는 그냥 이 타임라인이 뒤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볼까요? 그 회의는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영어로 바꾸면 The meeting was to start at 10 a.m. sharp. 요거 좀 나눠볼게요. start, 시작하다. at 10 a.m. sharp. 여기서 사용된 sharp는 볼펜, 연필, sharp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뾰족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뒤에 쓰이면 정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사 표현은 한국어로는 동일해요. 근데 영어로는 형태가 다르죠. 이 to 부정사 자리에 have pp가 들어갔어요. 이건 언제 쓸 수 있냐면 과거에 그렇게 되기로 또는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과거에 그런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기로 된 상태였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예문 볼까요? 지금쯤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지연이 됐어요. 이것도 두 가지 일이 있었네요. 지금쯤이라면 완공 다 된 상태가 유지될 시점인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The building was to have been completed by now, but there were delay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was 하고 to have pp예요. 이 위에도 표시할게요. was, to 부정사. 자, 여기까지가 과거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과거에 반복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형태예요. 요거는 타임라인으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기준 과거에 반복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면 would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느낌을 말하고 싶으면 used to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체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 왔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완료, have pp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반복하긴 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시간까지 포함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have pp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계속 해왔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 있을 때는 이렇게 완료 진행의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예문으로 이해하면 좀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씩 볼게요. 자, 20대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매운 닭발을 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예문도 위에와 동일합니다. 자, 한국어로 보면 동일한 예문이에요. 근데 과거 반복한 정보를 과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정보 쏙 빼고 이야기할 때는 would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아니야 라는 느낌을 나타내고 싶으면 used to를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지금 과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어 느낌으로 쓸 때는 I would eat spiced chicken feet at least 3 times a week in my 20s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은 안 해 라는 느낌을 넣고 싶으면 I used to eat spiced chicken feet at least 3 times a week in my 20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지금까지 매운 닭발 100번 넘게 먹었어요. 처음 먹은 시점부터 말하는 현재까지 전체 시간 중에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have pp 쓰시면 됩니다. I have had spiced chicken feet more than 100 times so far. 자, 근데 저는 매운 닭발을 주기적으로 먹어오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완료 진행의 형태로 I have been eating spiced chicken feet regularl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참고로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regularly는 on a regular basis 라는 표현으로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제 영상을 순서대로 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문법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동사 형태에 대한 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